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선택할 교육과정 중에서 삶을 윤택하고 풍부하게 할 소중한 지식들을 담고 있는 한문교과에 대한 안내를 맡은 온양용화고등학교 한문교사 진예숙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문교과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필요성과 한문교과에서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문교과에서 배울 내용과 진로 선택에 필요한 한문교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문교과의 성격과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한문은 고전 문헌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이었지요.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자와 한문을 사용해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긴 각종 전적들의 독해력을 기르는데 한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언어 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문 기록에는 선인들의 정신문화가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한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이어져 내려온 전통 문화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 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이 되는 한자 문화권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이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한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에 의해 한문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한문용 기초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섯 번째,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여섯 번째, 마지막 목표네요.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서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상 6가지가 한문 교과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문 교과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한문 교과의 핵심 역량은요. 첫째, 의사소통 능력으로 한자와 한문 자료,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 융합 사고 능력인데요.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셋째는 정보 처리 능력인데요. 한자와 한문 자료,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선택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 관리 능력이고요. 다음은 공동체 의식인데요. 이 두 개의 능력은 인성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 관리 능력. 요거는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동체 의식은요,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인데요. 네, 심미적 감성은 다양한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문 교과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먼저 한문 완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네, 한문 교과는요, 한문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문의 이해 영역에서는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로 배우고요. 한문의 활용 영역에서는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인성, 문화 등 활용과 관련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자와 어휘를 살펴보면요. 한자와 어휘에서는 한자의 모양, 뜻, 부수, 필순, 짜임,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등의 내용을 주로 배웁니다.
그리고 한문의 독해에서는요,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잘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과 같은 내용들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활용 부분인데요. 한문의 활용 영역에서는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교과의 학습 용어, 그리고 성어 등을 배웁니다. 다음 한문과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한문과 문화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주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과목은 한문2입니다. 그러면 한문2는 한문1과 달리 어떤 것을 주로 배울까요? 사실 한문2에서는 한문1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한문1에서 다룬 내용 요소 중에서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이렇게 세 가지는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문의 독해에서는요, 한문1과 달리 문장의 유형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자,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그리고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이쪽은 한문1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지만 한문1 과목에 비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문 교과와 관련된 과목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과목은 어느 학기에 몇 시간 배울까요? 자, 한문 교과는 교과 영역이 생활교양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한문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문 교과의 과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한문1과 한문2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문1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인 한문1을 3시간에서 7시간 전 학기에 걸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문2는 진로 선택에 해당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수 단위는 2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한문 1, 2는 기본 단위가 5단위인데요. 한문 1은 2시간 정도를 증감할 수가 있고요. 한문 2는 3시간 증감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수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편성 가능 학기는 언제일까요? 네, 한문 1과 2가 전 학기에 가능하긴 한데요. 과목에 위계가 있지요. 그래서 한문 1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아요. 자, 일반 선택인 한문 1을 배우고 나서 진로 선택인 한문 2를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에서는 2학년까지 한문 1이 들어있고 3학년 또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에 한문2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매우 궁금할 텐데요. 한문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죠. 자, 관련 직업으로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옛날에는요. 한문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료가 되는 것들이 관료가 되고 또는 위대한 학자가 되고 이런 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직업과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현대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한문 교과와 관련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교수나 교사와 같은 직업, 또 한약사, 한의사와 같은 직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관련 학과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한문 관련 학과와 직업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문과 관련된 학과의 대학 교수를 살펴보면 어떤 과들이 있을까요? 한문교육과, 또 한문학과, 한방보건제약학과, 한약학과, 한의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서예문자예술학과와 같은 학과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직업군이죠? 네, 한문교사입니다. 자, 한문교사가 되려면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한문교육과나 한문학과를 가서 한문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면 한문교사로 발령이 나겠죠. 자, 이분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일까요? 네, 우선 한의사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또 약사도 해당이 되겠죠. 한약사, 한의학연구원, 그리고 한약도매사, 이런 분들과 연관된 직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나온 학과는 어디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한의학과가 있죠. 그리고 한약학과도 있습니다. 한방보건제약학과, 이런 과들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한의사 이경재, 김호곤, 이런 분들이 바로 한의학과 출신입니다. 자, 대한민국 학술원이라는 요 표가 나오는데요. 도안이 나오는데요. 여기 전통문화연구원과 관련된 그런 직업이죠.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분. 네, 또 딱 봐도 어려운 한문책들이 여기에 있네요. 네, 한문 고전을 번역하는 번역가분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대학을 졸업한 걸까요? 한문교육과, 한문학과, 한약학과, 네, 한의학과, 철학과, 사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서예문자예술학과, 한방보건제약학과, 네, 이런 학과를 졸업하면 전통문화연구원이나 한문고전 번역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된 고민정 의원도
방송인 출신이죠. 이분이 중어 중문학과 출신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비평가 역시 이러한 과목, 학과를 졸업하면 이런 방송인이나 비평가 같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또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로 활약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문학교과서에 의자, 선풍기 이런 시를 쓰신 한문교육과 출신의 이정록 시인도 있고요. 한시 이야기란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정민 교수도 있네요. 이외에도 많은 향토 연구가 분들이 한문과 관련이 있는 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한문 교과와 관련된 인증이나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문 교사 자격증이 있군요. 다음으로 한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한약사 자격증이 있어요. 전문 자격증이에요. 다음은 한약도매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한자 한문 지도사, 특급에서 3급까지 있습니다. 또 아동 한자 지도사도 있어요. 한문 예절 지도사, 또 실천 예절 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 공인 자격이 있는데요. 요거는 특급에서 3급 2까지, 3급 1, 3급 2 이렇게 있는데 3급 2까지를 포함해서 공인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은 요거 다음 단계인 4급에서 8급까지 이것도 민간 자격으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많은 직업과 또 자격증이 있네요. 자,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한문은 원활한 언어 생활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과입니다. 또 다른 교과의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방금 소개했듯이 다양한 한문 관련 직업과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여러분의 배움이 의미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양용화고등학교 한문교사 진예숙이었습니다.